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강준혁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고가 났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의 근무에 걸쳐서 발생한 직업병도 산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병이 산재로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증거 자료가 훼손된 다음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산재 신청을 미리 준비해 두어서 퇴직 이후에 산재 승인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퇴직을 앞두신 분들께서 필수 시청하셔야 되는 영상, 퇴직 전 산재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무리한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각종 관절에 이상이 생기신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신 분들, 그리고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탓에 호흡기 질환에 이환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유해물질을 접촉하는 일을 하셔서 직업성 암 등 특수질환이 발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는 직업병 환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의 근로로 인해서 발생한 직업병 역시 산재 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직업병 산재 신청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지식과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재해자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직업병 산재 신청 준비를 혼자 마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공인노무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여러분들의 직업병 산재 보상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자료 수집은 재직 중에 미리 쌓아두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재직 중에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산재 승인율의 유의미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렇게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등 굉장히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인공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업무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동네 병원에서 주사치료 등을 행하시다가 수술을 계획하시면서 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강도, 작업 자세, 근무 기간, 중량물, 그리고 작업 도구 등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입증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작업 영상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통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업 영상이 여러 가지 본인이 수행하신 모든 작업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도록 찍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사람이 작업하는 작업 자세가 찍힐 수 있도록 찍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취급하신 설비, 사용하신 도구 등을 촬영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취급한 중량물의 무게를 조사해 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재직 중에 찍어드리는 걸 권유드리는 이유는 퇴직하고 난 뒤에는 현장 출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고,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저희에게 가장 유리한 작업 자세를 촬영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태까지 근골격계 질환으로 재직 중에 다니셨던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의 의무 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의무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무사의 입증 과정에 해당 자료들이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케이스는 퇴직 이후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건설 일용 근로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퇴직 이후 본격적으로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실 예정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을 잘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이라는 것이 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산재 보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예컨대 산재 장애 보상으로 동일하게 8급, 즉 495일분의 평균 임금을 보상으로 수령하게 계신 두 분이 있다고 할 때, 한 분은 평균 임금이 낮아서 3,400만 원가량의 장애 보상을 수령하게 되지만, 평균 임금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1억 1천만 원까지 산재 장애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급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건설 일용 근로자분들께서는 현장마다 받으시는 일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퇴직 직전에 마지막 사업장을 선택하실 때는 일당이 높은 사업장을 선택하셔서 현장에 출근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건설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데스라, 출근부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 직전 마지막 한 달 동안 23일 이상 근로하신 건설 일용 근로자분이라면 평균 임금의 대폭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이때 평균 임금 상승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데스라라고 불리는 출근부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난청과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으신 분들의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퇴직을 앞두고 계신 근로자인데 시끄러운 곳에서 근무하였거나 분진이 흩날리는 곳에서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난청과 호흡기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난청과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퇴직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노무사를 찾아가 컨설팅을 받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직업성 암 등 특수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직업적으로 유해물질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재직하신다면 직업성 암과 각종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 특수질환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직 중에 발병하지 않더라도 각종 유해물질의 축적으로 퇴직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당장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면 본인이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지, 그리고 취급하는 양은 어떤지, 해당 제품의 성분표는 어떻게 되는지, 취급량, 노출 기간, 노출 빈도, 작업 방법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특정 물질을 제품의 형식으로 취급한다면 제품의 사진을 찍어두고 성분표 역시 촬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퇴직하신 이후에 입증하려고 한다면 어떤 제품을 써서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사후에 알기란 사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당 노출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재직 당시만큼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퇴직을 앞두고서 아픈 곳이 있거나 지금 당장은 아픈 곳이 없더라도 건강이 염려되는 일을 하셨다면 반드시 퇴직 전이라도 노무사를 찾아가서 산재 신청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어깨, 허리, 무릎 등 퇴직 후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특히 이 중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예비해 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작업 영상을 잘 촬영해 두시고 그동안 간단한 치료를 위해 방문하셨던 병원의 의무 기록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일용 근로를 수행하셨던 분들이라면 평균 임금의 상승을 위해서 마지막 사업장은 가장 가능한 높은 일당을 주시는 사업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출근부를 확보해 두어서 혹시 모를 평균 임금의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난청과 호흡기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과거의 병원 기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각종 검사 수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시기보다는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고 산재 보상을 충분히 계획한 다음 노무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성 암 특수질환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취급한 유해물질의 제품, 성분표, 취급량, 취급기간, 노출 정도 등을 촬영하거나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퇴직 후에 구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 당장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병의 산재 승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노무사로서 입증 자료의 구비는 정말이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 자료의 준비는 모든 분들한테 모두 같은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솔루션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입증 자료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퇴직 전이라도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퇴직 시기가 멀더라도 본인이 건강이 염려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당장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솔루션을 받은 다음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산재 승인에 있어서 승인율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강준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